현재 시간 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08% 하락한 2,608선에서 코스닥은 0.19% 밀린 76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후장엔 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갑자기 TSMC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조금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오전장과 비교해봤을 때 오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시 반에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TSMC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던 원전 쪽이 살짝 밀리고요. 뭐 이제 하이브라는 엔터주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코스피 쪽에선 특징적인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하반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TSMC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동이 특히 오후장에 조금 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브도 모처럼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럼 그중에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지 보시죠. 오늘 에너지의 날이긴 했는데 갑자기 수급이 좀 뺏기는 모양새죠. 원전, 과연 이 연속성은 어떨지 보겠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또 살아났습니다. 고온 초전도체 비밀풀 열쇠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열쇠 효능에 대해서도 투자 관점으로 볼게요. 먼저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투자타임의 시간에 텔레그램 방에 원전 뉴스가 좀 많아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을 한번 사야 되나?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BHI가 15% 넘게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서전, 기전, 일진전기를 포함해서 단순히 원전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전선 굉장히 큰 테마가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려 8.94% 상승하며 21,2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저희가 투자타임의 시간에 텔레그램 방에 차트가 되게 예쁘다라고 하는데 예쁜 거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오진엔텍도 10% 넘는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는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선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전력을 공급해줄 원전이 답이지 않을까? SMR 스타트업에 투자해 SMR 기업과 손잡자라는 계약 소식이 연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구글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아마존도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을 위해 SMR 업체와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더해지면서 또 한 번 쐐기를 박는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지금 이 개발과 배치 가속화를 위한 3.5세대 SMR에 9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이 정책도 나와주면서 또 한 번 힘을 보태준 것으로 보여져요. 아시는 것처럼 1회 서비스당 전력 사용량을 보시면 그냥 구글 검색할 때에는 0.3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챗GPT를 이용하면요 3와트에 달하는 전력을 사용하고요. 구글 생성형 AI 검색을 하시면요. 한 번에 8.9와트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렇다 보니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가상자산 AI 관련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 보시면 2022년에는 460테라와트였는데요. 2026년에 단 4년 만에 1000테라와트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2026년에 1000테라와트는 현재 일본의 1년간 전력 소비량을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미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센트러스 에너지가 올랐고요. 저희가 또 나는 원적 어지러워서 못하겠어 하는 분들은 우라늄 관련주를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 관련주가 간밤에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컨셀레이션 에너지 5.1% 상승세까지 나타내줬고요. 바로 이 시간에 저희가 원전을 다뤄봤다라는 거에 좀 나름 뿌듯하기도 한데요. 이 빅테크 러시의 원전주들 그리고 오늘 전력, 인프라주들 다 같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은 이 상승의 강도라던가 지속성에 대해서
예전과 똑같이 약간 이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세 상승인 걸 이제는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네. 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SMR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원자력 쪽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수급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탈원전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던 이탈리아, 제가 이탈리아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시작을 했다가 다시 한번 탈탈 원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꼭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과 원전 쪽도 꼭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 쪽은 꼭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본다면 원전은 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전은 꼭 봐야 된다. 그동안에 원전주들을 힘들게 매매하신 분들은요, 이 탈원전이냐 아니냐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그를 잡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쉽사리 매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SMR에 손을 내밀면은 이거는 정책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트렌드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이제 어쨌든 산업적인 구조의 변경이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원전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 원전주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성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변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작년부터 AI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변압기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죠. 과거에는 그 변압기라는 산업 섹터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었던 것처럼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는 테마성이 좀 더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업성을 좀 살펴볼 때가 아닐까라고 의견 드리면서 전 원전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국내 주식에도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자면 방산은 사실 이 시장이 커지는 것도 맞고 여기에 K방산의 기술력이라던가 우리의 그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입증받아서 잘 가는 거잖아요. 그럼 원전이란 큰 시장 안에서 국내 기업들의 그런 뭐 기술력이라던가 가격 경쟁력도 투자할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까? 네, 일단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차지하고 있는 캐파 자체가 네. 한 5위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탈원전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봤을 때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과 업종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술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SMR 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패밀리스 기업이 미국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관련돼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를 좀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내용을 알고 있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체크해 보실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SMR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같이 눈여겨볼 만한 탑픽이다라고 또 SMR 관련해서도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 테마가 전선 전기 쪽으로도 번져나가고 있어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서전기전과 일진전기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데 그들만의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서전기전은 이 전선이나 전기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원자력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모멘텀들이 좀 교집합으로 엮이면서 변동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전선 쪽에 대해서 둘 다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둘 다 변압기와 전선 쪽에서 교집합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좀 더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압기와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율이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환율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수출주들에 대해서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경계가 필요한 구간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서전기전은요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후에 좀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빠르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진전기는 상승 유지하면서 16에서 1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일 저희가 LS 일렉트릭의 급락을 다뤘는데요. 목표가 하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LS 일렉트릭만의 내용이 아니라 전력단의 목표가 하향 혹은 눈높이 낮춤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방송에서도 전력기기가 연중 고점을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에 대한 성장성의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반등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거나 주가가 상방 하방 둘 다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원전도 좀 짚어봤기 때문에 네.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나 전선 쪽 같은 경우보다는 저는 오히려 원자력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력난과 관련해서는 계속 원전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테마 오후장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다시 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뉴스가 좀 어렵긴 했지만 보니까 이 국내 연구팀이 고체 물질 속에서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전자 결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자 결정이란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움직일 수 없는 결정 형태를 이룬 것으로 말하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 고온 초전도체 현상 등의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를 풀어낼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처음에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그 LK99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런 초전도체가 실현될 수 있는 혹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의 단초를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네. 이제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전기 저항이 없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항이 없다라는 것은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원자력이라든지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전자 결정을 발견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요. 다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초전도체가 실체가 아예 없지는 않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살짝은 테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체크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당장에는 지금 화면 보시면 서남이라든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뭐 매출도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덕성이라든지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의 오늘 하루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비스는요, 현재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더 꿈틀대고 있습니다. 막판에 스퍼트를 내면서 힘을 내고 있는 모양새. 그래서 29.49%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렇다면 다른 초전도체 테마도 강하겠구나 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서남의 경우에는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0%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덕성은 이보다 더 긴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오전장에 뜨거웠던 거래와 주가와는 달리 각각 5%, 2%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도 누구는 지금 다시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누구는 윗꼬리가 달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결국엔 뭐 모비스가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외의 종목군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저점대에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뭐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눌림이 좀 나왔을 때 이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테마성 종목으로서 매매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손절매를 난 잘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매도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손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비중을 무리하게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의 비중 축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까지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추적해 봤습니다.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